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레기 한 명을 오랜만에 비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옆에 이런 내용이 떠서 깜짝 놀라서 기사를 클릭했더니 기성용 선수가 다른 분을 추모했단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비판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 낚시를 해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찍기도 했는데 이러면 만족스럽습니까? 참고로 저런 보도를 한 파이낸셜 뉴스 문영진 씨는 이런 기사들까지 막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조민 씨가 조선일보 오보덕에 700만원씩 받는다. 이게 기레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본인도 몇 년간 탈탈 털리고 700만원 주면 그 덕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해로도 5만 가지 따옴표를 쓰면서 저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저런 사람을 기레기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최근 30일간 총 198건의 기사를 작성했다는데 많은 날엔 하루에 15건이나 썼더라고요.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 입장에선 같은 기자로 묶이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문제는 저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만 높이면 최다 트래픽상까지 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누군간 분명 그래도 기레기는 나쁜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기승전 엉근짓만으로 저런 막장스러운 행동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근 실제로 1,300원을 잠깐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한국 금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난린데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는 23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역 수지도 처참한 상황까지 왔고요. 이런 와중에 박정희 추모관에 1,000억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1,000억의 건립 비용은 국가, 도비 지원 외에 박정희를 추모하는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미 지역 내에서도 세금 낭비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난방비 보조금부터 챙겨라. 굳이 하고 싶으면 주민투표로 결정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에서도 900억 들여서 조성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부터 50억 세금으로 지은 민족중흥관, 최근 160억 원을 들인 역사자료관이 있는데 뭔 또 1,000억 원대의 돈을 들이냐? 기존에 있는 게 한 해 유지비로만 해도 70억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정말 미쳤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박정희 우상화 좀 그만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난방비, 전기세부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에서 기미가요가 처음 울리기도 해서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왕 생일 기념 행사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됐다는 겁니다. 이걸 일본 상케이 신문이 보도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떡하니 보도가 됐는데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걸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3.1절이 지금 코앞인데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 이걸로 흘러가고 있냐? 만약 우리도 3.1절과 8.15 광복절에 일본 도쿄에서 저런 기념식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황당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에 이재명 대표도 오늘 비판을 했는데요. 서울서 일왕 생일기념 기미가요 연주, 이건 대일 굴종 외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치욕적인 장면이란 거고요. 1945년 해방전 일제시대 같다. 결코 저런 식의 양국관계 정상화 명분은 동의할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의 솔직한 사죄와 반성, 책임 인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엔 동해상으로 방사포탄 2발을 사격했죠. 그러면서 무슨 초토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선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씨는 좋다고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체 핵무장론은 택도 없는 언플입니다.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평소엔 그렇게 미국 타령하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의 눈치만 본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올해만 벌써 3번째 미사일 도발인데 이건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에도 어떤 도움이 안 된다. 도발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본인들의 능력만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본인 입장에선 가장 견제가 되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정상식 정의 타령하고 싶으면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 씨한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런 말을 하든 말든 하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